이 국장님, 네. 지금 검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그러면서 이 거물급들의 수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금배지가 떨어지는 1호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냐 아니면 그 유명한 민주당의 양민석 의원이냐. 이제 당선인이 아닙니다. 네네. 오늘 30일부터는 의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 중에 누구가 1번일까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아주 세게 벌였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문석과 관련돼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검찰, 하나는 경찰. 검찰은 안산지청이고요. 안산지청에서는 어떤 지금 혐의를 두냐면 사문서 위조와 사기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사업을 한다라고 11억 원이나 대출을 받고서는 대학생 딸 이름인데 대학생이 당시에 뭐 사업할 일도 없고 다 가짜로 사업을 위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 돈으로. 이거를 다 조작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혐의를 두고 지금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딸한테 소환 통보를 했고 양문석도 곧 소환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갈래고 이제 안산 경찰, 상록 경찰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경선 과정 그러니까 이 안산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등록을 하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고 민주당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허위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집을 원래 매매가로 해야 되는데 31억 2천만 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등록해야 하는데 21억 5,600만 원 아마 공시가로 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호도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사무국장. 그렇죠, 그것도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장을 지금 대상으로 한 그런 수사와 함께 이렇게 두 갈래 크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영우 의원 인천 서구 을인데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이 이영우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인천지검에서 형사 6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영우 의원이 10여 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사건 수임을 뭐 13개인가? 15건이요. 15건뿐이 안 받았고 그동안은 총 10년간 낸 세금이 1,200분이 안 된다고 하네. 소득세를 1,200만 원. 그리고 해도 너무하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아무리 능력 없는 변호사라도 1년에 한 건 수임합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가지고 1,200만 원 냈다. 이게 말이 되는 1,200이면 한 건당 5만 원짜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공천을 받자마자 한꺼번에 대한변협에 500건의 시민권을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갖다 신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그럼요. 탈루 뭐 이런 거 해갖고 금배지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다 갖다 자수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그러면 아까 500건만 있겠느냐라는 것도 이상하고 500건만 있겠습니까? 10몇 년인데 그리고 액수도 다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변협에 지금 이 사람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압수수색을 변협에 한 겁니다. 변협보고 서울지방변호사에 여기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왜 변협이나 이런 쪽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신고를 했기 때문에요. 변호사들은 수임을 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신고를. 의무사항이고요.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변협에서도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변협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동안의 신고건을 다 종합을 하면은 얼마만큼 신고가 됐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변협이 서울변회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수수료를 받거든요.
5천 원에서 무슨 예, 예. 3만 원인가 예, 예. 5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 수수료를 이제 또 변협 운영 자금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임계를 받을 때 이미 내가 이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하고 이 증표를 받아서 선임계를 제출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 변회에서 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도 이건 이제 선거법 사건이 될지 어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조세포탈 혐의고 탈세 혐의란 말이에요. 선거법은 따로 또 지금 하고 있답니다. 탈세 혐의 이것만 하더라도 자칫하면은 금패지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탈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면 날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근데 선거법 이 이외의 어떤 사건은 늘어지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법도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 계속 그 상대 후보들이 비판을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뭐 탈루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런 사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구만요. 항변을 했겠죠. 자기가 대표 변호사에 갖고 법인에서 이렇게 함께 전부 세금을 내 가지고 내 개인 세금 낸 거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일부에서는 뭐 지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30날이 임기의 시작이잖아요. 30날 새벽에 이제 내가 임기가 시작됐다 하는 새벽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지가 있다. 이 선거 과정 속에서 고발한 사건 또는 인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라인도 이제 인사를 통해서 정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권은 22대 들어서자마자 지금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특검이다, 탄핵이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텐데 이쪽에서도 법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것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일종의 맞상대랄까?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민주당 얘기만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발당한 사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가면 뭐 몇 대 몇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도 보궐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제 22대 들어서면서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뀐 의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뿐만 아니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야권의 공세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김용 재판이 또 29일 날 있었는데 그동안 김용이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를 여기도. 그렇죠. 이재명 그 본인과 이 측근들은 위증 교사가 아주 달인들이에요. 그렇죠. 다 위증 교사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재명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그렇죠. 그때 위증 교사를 당해가지고 위증을 했던 이흥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나와가지고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를 이용했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보면은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동규도 완전히 자기가 이용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는 싹 빠져나가고 자기한테 덤태기 씌워가지고 깜빡이 집어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변호사 동원해갖고 맞습니다. 감시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정보나 캐내려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진실을 다 털어놔야겠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용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당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 지금 그러면 한 자리 차지했느냐? 저기 후보 경선에서 후보에서 그러니까 서로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선거에서 자기가 들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경기도에 한 자리 요만한 한 자리 그냥 내준 거거든요. 정의당 후보로 나왔는데 사퇴를 했구만. 사퇴를 해서 대신 뭐 자리 하나 달라. 요거 하나 지금 경기도 뭐 산하기관에 무슨 경기장이죠. 경기장 관련된 월드컵 경기장이죠. 월드컵 경기장 관련된 그런 그 산하 기관 이 자리를 하나 준 건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자기와 만나러 갔다라는 거를 몇 날 몇 시 이거를 꼭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하기를 나를 이용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을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얘기한 다음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히나 이것을 종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사람 뭐 A 씨, B 씨 이 사람들 서모 씨, 박모 씨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됐는데 또 보석도 신청했더만요. 캠프에서 상황실장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지금 거짓인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용희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김용희 어떤 차를 일단 몰고 갔다. 그거 다 밝혀졌는데 그 차가 그 시간에 경기장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냐부터 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리바이 엉망진창의 알리바이인 거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김용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인정 안 한 정도가 아니라 1심 판사 수사에 있던 검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그 자기 지인한테 면회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 공개가 되는 건데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재판정에서까지도 그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장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지금부터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했더니 재판장이 3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받아들일게 3가지만 하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5가지를 다 얘기해갖고 미운 털 박혀도 상관없다. 우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 사면해 줄 거다. 거의 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희도 이렇게 자기가 허위 증언시켰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다 폭로를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 수사가 야권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빼박이다.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당한 김진섭 씨 완전히 지금 다 증언하고 있죠. 또 지금 좀 전에 이정근을 지금 위증교사를 하려고 했던 이정근이 폭로했죠. 지금 김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용훈 씨도 다 폭로를 했죠. 위증교사는 다 드러난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